국민들이 돈 받는 건 더럽게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 돈 타먹는 건 빠르고 신속하고 쉽게 타먹을 수 있도록 세금 구조를 참 더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회의원 50% 감축. 천오는 공무원 50% 감축 당장 시행해야 됩니다. 욕 나오려고 해요. 젊어서 뼈 빠지게 연금 넣었건만 주지도 않고 젊어 띵가띵가 놀던 사람들은 기초연금 주고 이게 무슨 개판입니까? 모든 65세 이상 국민에게 돈 다 줘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반으로 줄여라. 기초연금 전부 다 줘야지. 이런 개 같은 법은 누가 만들었나? 노인들 갈라치기 하냐? 노인들 차별하지 마세요. 현금 집에 보관하고 자식 통장에 넣고 하면서 나랏돈 받는 사람 많습니다. 공평하게 노인들 모두 줘야 됩니다. 기초연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65세 이상 모두에게 당장 조건 없이 지급해라. 통장에 돈이 이것보다 많으면 기초연금 땡전 한 푼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초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부에서 주는 복지 관련 기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읽어보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 안 되고 신기한 것이 누가 봐도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에 없이 살면서도 기초연금에 탈락해서 나라에서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 대체 기준이 어떤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 즉시로 은행에 달려가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 현재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직장을 잃고 소득이 없을 때 꼭 필요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습게 넘길 돈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초연금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김 씨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게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관련 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안 들어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김정숙님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옆집에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노인네도 받는데 내가 못 받는다고요?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원이 왜 못 받는지 설명을 해줬지만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며 설명했기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이 없다면 생활에 지장이 있었기에 김 씨에게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이상 김 씨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마 김 씨와 같이 복잡한 기초연금 제도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주면 편하겠건만 어찌돼서인지 기초연금 제도에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 이런 조건 없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한 분들이 낸 세금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별로 공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 잘 쓰고 잘 노는 내 주변 지인은 기초연금 받고 알뜰살뜰 절약해서 산 자신은 한 푼도 못 받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면 당연히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편법으로 주변 지인 중에 부동산도 많은데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장 이혼까지 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받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아끼며 살면 기초연금 못 받고 배짱이처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타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상당합니다. 예전에 아동수당의 경우 원래는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원을 해줄 예정이었지만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심해질 것을 고려해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연금에 적용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면 노인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도 받으니까 당연히 나도 받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막연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통장에 있는 돈들을 모조리 현금으로 바꿔 불안하게 집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 자산과 부동산 등의 재산, 근로소득, 부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다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먼저 현금 자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자산은 생활비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입출금 통장을 비롯해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일 경우 최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초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최 씨가 있습니다. 최 씨에게는 따로 주식과 채권은 없었고 자산은 모두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 각각 1억이 있었습니다. 이때 원금과 이자를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원금 환산의 경우 최 씨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을 전부 합친 금액은 2억입니다. 먼저 2억 원에서 생활비로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4% 적용, 즉 총 1억 8천만 원의 0.04를 곱해줍니다. 여기서 12개월로 나눠주면 최 씨의 원금을 환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으로 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자를 환산합니다. 여기서는 금리가 반영이 되는데 최 씨는 금리가 4%인 곳에 예금을 넣었기 때문에 금리를 4% 계산하면 됩니다. 입출금 통장은 사실상 이자율이 0.1%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금 통장의 이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1억 원에서 먼저 금리 4%를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 12개월로 나눠주고 추가로 4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최 씨의 이자 환산 금액은 29만 3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환산했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이 둘을 더한 금액인 89만 3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 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4,810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최 씨는 이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으로 총 33만 4,810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여기 최 씨의 친구 강 씨가 있습니다. 강 씨는 최 씨와 똑같이 입출금 통장에 1억 원, 예금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강 씨의 소득인정액은 최 씨와 마찬가지로 89만 3천 원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아내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예금 통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예금 통장에도 1억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원금 환산의 경우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4%를 적용해준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자 환산의 경우 마찬가지 1억 원에서 먼저 금리 4% 적용해주고 12개월로 나눠준 후 4만 원을 공제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9만 3천 원이 나오는데 원금 환산과 이자 환산을 더하면 55만 9천 원이 바로 남편의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이 두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더해주면 145만 2천 원이 되는데 이는 부부 가구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340만 8천 원 이하에 속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287만 2,320원 이하에도 속하기 때문에 강 씨 부부는 부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기초연금 53만 5,680원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부동산이나 근로소득 없이 현금 자산만 있을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6억 원, 부부 가구의 경우 10억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 강 씨의 친구 고 씨가 있습니다. 고 씨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혼자 살았고 입출금 통장에 1억 원과 예적금 통장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89만 3천 원이지만 고 씨에게 중소도시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 씨가 가지고 있던 집의 공시지가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시지가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소득인정액을 환산할 때는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에서 지역별로 공제금액을 제공해 주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고시의 경우 중소도시에 속했기 때문에 8,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에서 지역별 공제 금액인 8,5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를 환산한 후 12개월로 나눠줍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55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고 씨는 늦은 나이에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매달 근로소득이 들어왔기에 이도 계산해줘야 했습니다. 고 씨는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의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 다음 이 금액에서 70% 적용해주고 고 씨가 받는 연금을 더해주면 됩니다. 고 씨는 국민연금으로 25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금 소득은 공제를 따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주면 근로소득 인정액은 53만 원이 됩니다. 현금 소득 인정액 89만 3천 원에서 재산 소득 인정액 55만 5천 원, 거기다 근로소득 인정액 53만 원을 더해주면 197만 8천 원이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 씨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4,810원, 받는 기준인 179만 5,190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기 고 씨의 친구 조 씨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인 213만 원보다 적게 나왔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조 씨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가액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조 씨에게 집은 없었지만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소득 산정의 계산법이 달라지고 차량 가액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조 씨는 이 사실을 친구 장 씨에게 토로했습니다. 재산이 차 말고는 거의 없었던 조 씨는 장 씨에게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일 열심히 해서 그나마 나에게 선물해 준 차가 전부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말이 돼? 한편 장 씨도 기초연금 제도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는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장 씨는 기초연금을 원래 최대 금액인 33만 4,810원 전액 수령 예정에 국민연금까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국민연금으로 9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만약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 금액에서 1.5배를 곱한 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높다면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제도였습니다. 만약 장 씨가 50만 2천 원 이하로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기초연금에서 깎이지 않겠지만 장 씨는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13만 원 정도가 기초연금에서 깎여 원래 33만 4천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을 2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벌고 못 벌고는 장 씨에게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장 씨는 크게 한탄했습니다. 위에 다양한 사례로 보여드렸듯 굉장히 복잡한 것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65세 이상 분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해 주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뭔가 잃는다는 생각 때문에 일찍이 재산을 자녀에게 다 증여해 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모아둔 재산을 자식들 줘버리고 심지어 기초연금의 조건을 잘 숙지하지 못해 얼마 받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한번 가져간 돈은 절대로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보다 내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자녀 재산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신차는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중고차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출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소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용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될까 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금을 조금씩 인출해도 의심이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고의적인 재산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이후에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에 속하는 연금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공론화위원회에는 2개의 안이 올라왔는데 첫째는 지급 대상 70%를 유지하면서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 둘째는 지급 대상을 40%까지 축소하면서 더 어려운 최하위 계층에게 더 많이 주자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주는 방식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공평하게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금 고갈 문제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 어떻게 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 수령 자격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통장 잔액, 보험금, 자동차,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산 조건을 보게 됩니다. 그중 오늘은 금융소득이라는 항목 중 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집중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 통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시로 입출금하는 데 사용하는
자유 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통장에 생활비 같은 거 넣어두고 수시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이런 통장을 갖고 있을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적금을 들어 목돈을 저축해 놓는 저축통장입니다. 이런 통장을 갖고 있다면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금융재산을 이야기할 때 주식이나 채권까지 포함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복잡하니까 은행에 있는 돈에 관련해서만 말씀해 드린 것이니 이것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금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조회로 이루어집니다. 1년에 2차례 이루어지는 조사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돼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조사에서는 수급 자격을 갖춰서 다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40.4%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2%로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지요.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본마저도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20%에 불과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빈곤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76살 이상 연령대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하는데 이 연령대의 빈곤율은 52% 더 올라갑니다. 둘 중 한 명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산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가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원인은 빈약한 연금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전체 노인 중 연금 수령자가 너무 적고 또 받는다 하더라도 수급액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을 높은 빈곤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일 때 최대 33만 4,810원이고 부부 가구일 때 최대 53만 5,680원을 지급합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감액해 차등 지급하게 되는 거죠.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계산법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나이 들면 문화생활 같은 인간다운 삶은 다 포기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그냥 밥 세 끼만 먹고 연명하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기초라는 단어를 붙인 만큼 차별하지 말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부부 가구가 받는 금액은 8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또 부부니까 부부 감액이라는 말로 더 깎으려고 하지요. 이런 요구의 법을 시행하는 정부, 법을 만드는 국회는 귀를 기울일까요? 선거 때나 표가 아쉬워서 꿀바른 소리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돌아서 버립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연금 개혁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어느 쪽이 됐던 결론이 날 겁니다. 이런 와중에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조정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가 어떤 건지 대표적인 두 가지를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조정 방안 첫 번째. 수급 대상을 50% 줄여서 빈곤층에 집중하자. 지금은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린다면 연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급자 범위를 70%에서 50% 줄여서 저소득 빈곤층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빈곤선 밖의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산다는 의미는 그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들은 그냥 밥만 먹으며 연명하라는 건가 봅니다. 기초연금 조정 방안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자.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역차별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제도로 피해를 본 사람의 수가 작년에 38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듯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와 국민연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와 수급의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나쁜 제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거 아닐까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정작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기초연금이 제외되는데 누가 일하며 세금 내고 싶을까요?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65세 노인에게 차별 없이 다 지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월급, 연금, 각종 세금들 줄이고 그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돌리는 건 왜 생각하지 못할까요?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은데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